강아지똥 할아버지, 장주식 글, 최석운 그림, 사계절. 도토리처럼 작고 깃털처럼 가벼운 할아버지가 있었어. 평생토록 온몸이 아픈 데다 제대로 먹지도 못해서 몸무게가 40kg도 채 되지 않았지. 이 할아버지가 30 몇 살쯤 되었을 때지 아마. 할아버지는 시골 어느 조그마한 교회에서 종지기를 했어. 새벽에 일찍 일어나 기도하고 종을 치는 일 말이야. 교회는 참 아름다웠어. 6살 개똥이 키만한 탱자나무로 울타리를 하고 널찍한 흙마당엔 커다란 참나무가 3그루 있었지. 참나무는 교회당 꼭대기에 달린 십자가하고 기재기를 할 만큼 아주 키가 컸어. 흙마당엔 참나무 말고도 나무가 참 많았어. 이팝나무, 팥배나무, 함박꽃나무, 대추나무. 모두 햇빛을 받으면 싱그러운 초록빛을 냈지. 할아버지는 이 나무들을 사랑했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와서 탱자나무 울타리를 다 뽑았어. 그러고는 시멘트 담을 세웠지. 그게 마을과 집을 새로 꾸미는 새마을 운동이라나? 할아버지는 가슴이 답답했어. 탱자나무 울타리로는 바람도 들락거리고 뒷집 강아지 복실이도 기어들어오곤 했는데 시멘트 담으로는 아무도 못 들어오잖아. 할아버지는 몹시 속이 상했지. 그냥 두면 얼마나 좋아. 하지만 아무도 할아버지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 사람들은 마당에 참나무도 베어냈어. 흙마당을 시멘트 마당으로 만들겠다는 거야. 참나무는 쾅 하고 쓰러졌지. 할아버지는 자기가 쾅 하고 쓰러지는 것 같았어. 이봐요, 나무를 베지 말아요. 더는 참을 수가 없어 막아섰지. 어허, 비켜요. 왜 일을 방해하고 그래? 사람들이 깃털처럼 가벼운 할아버지를 밀어냈어. 금세 팥배나무며 이팝나무, 함박꽃나무도 다 잘려나갔지. 그리고 마지막 남은 어린 대추나무 줄기에 톱날이 두어 번 파고들었을 때야. 베지 말아요. 이 대추나무를 베지 마라. 할아버지가 대추나무를 끌어안고 눈물을 줄줄 흘렸어. 허참! 사람들이 톱질을 멈추고 혀를 끌끌 찼지. 할아버지가 대추나무를 꼭 끌어안고 버티니 벨 수가 있어야 말이지. 결국 대추나무는 살아남았지. 밑둥치에는 톱날에 베인 흉터가 남았고. 할아버지가 50살 때쯤이었을 거야. 하루는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동무가 찾아왔지. 동무와 라면을 끓여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암탉 한 마리가 성큼 방 안으로 들어왔어. 자기 집에 들어오듯 아주 천연덕스러웠지. 동무가 손을 뻗어 암탉을 쫓으려 했어. 하지만 암탉은 끄떡도 않는 거라 아예 동무를 본 척도 안 했어. 동무는 그만 무안하기도 하고 슬며시 화도 났어. 그래, 어떻게든 쫓아내려고 몸을 반쯤 일으켰지. 그러나 동무보다 할아버지가 먼저 움직였어. 유리그릇 다루듯 부드럽게 암탉을 감싸 안았지. 암탉은 푸드덕거리지도 않고 가만히 있었고 할아버지가 암탉을 문 밖에 내려놓으며 말했어. 잠깐 나가 있거라. 손님이 계시지 않니? 암탉이 마당을 걸어가는 걸 지켜보다가 할아버지가 동무에게 조용히 말했어. 3마리가 있었는데 다 죽고 저놈 혼자 남았어.
동무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어. 뭔가 머리와 가슴이 가득 차올라서 아무 말도 생각나지 않았던 거지. 그날 밤 두 사람은 같이 잤어. 누우면 발이 벽에 닿는 좁은 방에서 날뛰날근 이불을 덮고 말이지. 동무가 막 잠들려는데 발바닥이 간질간질한 거야. 동무는 일어나서 보려다가 그만뒀어. 마침 달콤한 아이스크림이 입안에서 녹는 것처럼 스르르 잠속으로 빠져들고 있었거든. 다음날 아침 동무가 잘 자고 일어나 말했지. 어젯밤에 발밑에 무언가 간질간질한 게 있더군. 할아버지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어. 그래? 오라, 그놈들이 자네 발밑에 있었구먼. 그놈들이라니? 쥐 3마리가 새벽녘에 기어나갔어. 이불 밑에서 말이야. 뭐? 동무는 황소눈을 해가지고 발을 내려다보았어. 할아버지가 재밌다는 듯 활짝 웃었지. 가끔 그래. 아직 덜 추워서 그렇지. 겨울에는 자주 와서 자고 간다네. 멍하니 바라보는 동무에게 할아버지가 말했어. 나를 동물 이하로 여기며 살 테야. 짐승들 세상도 얼마든지 아름답거든. 나도 짐승처럼 먹을 수 있을 땐 체면 없이 먹을 테고 사정이 허락하지 않으면 몇 끼라도 굶을 거야. 할아버지가 단단한 결심을 말할 때 동무는 약간 슬픈 얼굴을 했어. 아니, 기쁜 얼굴이라고 해야 할까?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웃는데 눈에는 눈물방울이 맺혀 있었으니까. 동무는 할아버지 몸이 얼마나 아픈지 잘 알고 있었거든. 내 몸이 아픈 사람은 남이 괴로운 것도 아는 걸까?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모든 남을 말이야. 60살쯤 되었을 무렵 할아버지는 세상에 이름이 많이 알려졌어. 그동안 동화를 여러 편 써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들을 좋아했거든. 몽실 언니, 사과나무밭 달림, 하느님의 눈물, 또야 너구리가 기운 바지를 입었어요. 황소 아저씨, 비나리 달인의 집 같은 동화들이 다 할아버지가 쓴 이야기들이야. 슬프고도 아름다운 뭐랄까? 말하자면 찬란한 슬픔 같은 이야기들이지. 할아버지가 쓴 동화책은 인기가 좋아서 많이 팔렸어. 책이 많이 팔리니까 돈도 꽤 많이 벌 수 있었겠지? 하지만 할아버지는 여전히 가난하게 살았어. 한 달에 5만 원만 쓰고 방 한 칸짜리 오두막집에서 혼자 밥을 해먹고 살았지. 할아버지는 책을 내는 출판사에 이런 말을 했어. 내 책을 팔아서 생기는 돈은 나한테 보내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보내주세요. 할아버지가 말한 다른 사람이란 가난하거나 병들어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아이들이야. 할아버지의 책을 읽고 감동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찾아왔지. 하지만 할아버지는 사람들을 잘 만나주지 않았어. 아니, 사실은 만나기가 어려웠어. 몇 시간 동안 사람들을 만나고 나면 온몸이 아파서 며칠을 알아누워야 했거든. 할 수 없이 할아버지는 사람들이 찾아와도 문을 닫고 마당으로 나오지 않았어. 그러던 어느 날 어른 몇이 아이들하고 함께 왔어. 물론 할아버지는 이 어른들을 만나주지 않았지. 어른들은 바깥에서 서성거리고 아이들은 마당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놀았어. 아이들이 한참을 웃고 떠들며 놀 때였어. 갑자기 방문이 삐거덕하고 열렸지. 아유 참, 재밌게들 노는구나. 할아버지가 수줍게 웃으며 들마루에 나와 앉았어. 아이들이 보고파서 더는 참지를 못하고 나오신 거지. 아이들이 앞다투어 책 이야기를 했어. 할아버지 이야기는 너무 슬퍼요. 웃기는 이야기 좀 써주세요. 할아버지는 가만가만 대답했지. 미안합니다. 슬픈 이야기만 써서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세상은 살기가 아주 힘든 곳이랍니다.
그런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조금씩이라도 배워야 해요. 그래도 앞으로는 웃기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쓰도록 노력할게요. 할아버지는 원래 성격이 밝고 우스운 말도 참 잘했어. 그런데도 슬픈 이야기를 많이 쓴 건 할아버지를 슬프게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였어. 지구 저쪽 어느 나라에 전쟁이 났다거나 어린 아이들이 포탄에 맞아 다쳤다는 기사를 보면 할아버지는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곤 했지. 죽어가는 동물이나 식물을 보면서도 가슴 아파했어. 사람들이 욕심껏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이 쓰느라 동물들과 식물들 몫을 다 빼앗는다고 말이지. 할아버지는 나라도 덜 쓰며 살아야겠다 결심하고 해진 옷 한 벌도 몇십 년 동안 누덕누덕 기워 입었어. 할아버지는 71살에 목숨 받은 땅으로 되돌아가셨어. 쥐와 암탉과 개구리와 모기와 파리와 함께 살던 작은 집 뒤 언덕에 한 줌 가루가 되어 뿌려졌지. 생전에 할아버지는 강아지똥이라는 동화도 썼는데 강아지똥은 흙 속에 스며들어 민들레꽃을 피우는 거름이 되지. 할아버지도 강아지똥처럼 흙 속에 스며들어 무언가를 자라게 하는 거름이 될 거야. 내가 쓴 모든 책은 주로 어린이들이 사서 읽는 것이니 여기에 나오는 인쇄를 어린이들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야. 할아버지는 또 이런 말도 남겼어. 죽으면 아픈 것도 슬픈 것도 외로운 것도 끝이다. 웃는 것도 화내는 것도 그러니 용감하게 죽겠다. 만약에 죽은 뒤 다시 환생할 수 있다면 건강한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 하지만 다시 환생했을 때도 세상엔 얼간이 같은 폭군 지도자가 있을 테고 여전히 전쟁을 할지 모른다. 그렇다면 환생은 생각해봐서 그만둘 수도 있다. 할아버지는 언제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강아지똥이 키운 민들레 씨앗은 햇살에 반짝이며 온누리에 퍼져나가지. 마치 밤하늘의 별이 사방에 빛을 뿌리듯 할아버지도 별이 되어 있을 것 같아. 사람들 마음속에서 환한 빛을 내는 별이.